저는 오늘 평생 지켜온 믿음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단 하루 전 제 생일날 받은 충격적인 선물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혼자 키우고 모든 걸 바쳐 사랑했던 딸이었는데 그 아이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창피한 존재라 부르며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가족도 때로는 남보다 더 잔인할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 선택이 복수인지 사랑인지 혹은 해방인지 여러분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중간중간 느끼신 감정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정영자, 올해 70입니다. 스스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저는 젊을 때부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남은 건 갓 2살 된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손이 갈라지도록 일했습니다. 새벽 청소, 시장 배달, 식당 서빙, 경비원 도시락까지 못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버티며 조금씩 모은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고 그 가게는 동네에서 꽤 잘 됐습니다. 밤마다 무릎이 얼얼해도 저는 늘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수연아, 너는 꼭 행복해야 한다. 엄마가 못 가진 건 다 너한테 줄게. 딸 수연은 제 모든 희망이었습니다.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항상 제 손을 꼭 잡아주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올바른 사람이라고요. 올해 제 70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딸이 직접 사람들을 초대해 작은 레스토랑에서 생일 자리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렘으로 전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엄마, 내가 다 준비했어요. 오늘은 편하게 오세요라고 말했거든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기쁘던지 살아온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 생일 파티가 시작되고 딸의 회사 동료들과 사위의 지인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사이 저는 혹시나 민폐가 될까 조용히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사위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장모님이세요? 몰라봤습니다. 그 말 끝엔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작은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연아, 엄마 어디 앉으면 될까? 그러자 수연은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체면 좀 지켜요. 여긴 엄마가 편하게 있을 자리 아니에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사람들 틈에서 억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연은 사회자처럼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가게 일만 하셔서 이런 자리가 불편하신가 봐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30년 내내 숨도 못 쉬고 지켜온 딸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창피한 존재로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내 모든 걸 줄 이유가 없다. 그 결심이 세상을 뒤집는 시작이 될 줄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생일 파티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마치 몸속에 큰 돌을 품고 사는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은 없었고 저 역시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정말 내가 그 아이를 창피하게 만든 걸까? 70을 살아도 가장 사랑한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참을 방법이 없더군요. 그래도 저는 딸이 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손자에게 주려고 준비한 간식을 들고 딸이 다니는 약국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저 얼굴만 잠깐 보고 돌아가려고요. 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안쪽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진짜 미치겠어. 우리 엄마 때문에 체면이 말이 아니야. 사람들이 다 내가 시장바닥 집딸인 줄 안다고. 순간 제 손에서 과자 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스락. 그 작은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수 있더군요. 딸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승진 심사 앞두고 있는데 엄마가 그렇게 나서는 바람에 팀장님 표정 봤어? 진짜 창피해 죽는 줄. 그때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장모님이랑 거리를 두라고. 딱 잘라. 그 사람은 그냥 발목 잡는 존재야. 그 사람. 저는 딸이 저를 그렇게 부른 걸 처음 들었습니다. 가슴이 죄어와 숨을 들이마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돈은 필요해. 우리 새 아파트 계약금 모자라잖아. 지금은 잘 보이는 척이라도 해야지.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찢겨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엄마는 결국 우리한테 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혼자 살잖아.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무릎이 떨려 계단을 제대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겨우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수연아. 엄마가 내게 준 게 부족했니? 사랑이 모자랐니? 한참 동안 울고 있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올렸습니다. 약국 바로 옆 카페 사장님 정혜숙 씨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혜숙 씨는 조용히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담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따님 남편분 좀 조심하셔야 해요. 그 사람 요즘 좋지 않은 소문이 많아요. 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혜숙 씨는 잠시 말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횡령, 투자 사기. 여기저기서 돈 끌어모으는 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따님이 운영하는 장학회 기부금도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냥 조심하시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큰일 났거든요. 저는 얼어붙은 시선으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냉정한 말보다 사위의 비웃음보다 1000번 만번 더 무서운 의심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혹시 내 딸이 위험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순간 제 감정은 분노나 배신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확인해야 한다고.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딸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딸의 목소리와 사위의 비웃음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그냥 발목 잡는 존재야. 엄마 돈은 필요해. 그리고 카페 사장 혜숙 씨의 말. 횡령, 투자 사기, 기부금 유용.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딸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심스럽게 제가 오랫동안 회계자문을 받던 지인 박성도 세무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할 때부터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씨, 혹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우리 사위 박재호라는 사람, 요즘 금융 쪽에 이름이 오르내리는지 조심스럽게 알아봐 줄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누님, 그 사람 이름 요즘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핏기가 가시는 걸 느꼈습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모았다가 개인 계좌로 빼돌린 의혹이 있어요. 이미 몇몇 피해자들이 고소 준비 중이고요. 더 큰 문제는 따님이 운영하는 장학회 계좌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면 우리 수연이도 의심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설령 몰랐다 해도 책임은 따를 겁니다. 성도 씨는 아는 검사장의 전화번호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상담이 필요합니다. 검사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들었고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정보와 비슷한 내용이네요. 박재호 씨는 현재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금을 빼돌리고 곧 해외로 도피할 예정이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 수연이는 어떻게 됩니까? 따님 명의 계좌에서 돈이 움직였기 때문에 공범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아이는 몰랐을 거예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검사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님, 지금 따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증거를 모아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그리고 따님, 남편을 따님으로부터 떼어놓으세요. 며칠 뒤 저는 사위가 자주 드나드는 고급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멀리서 그를 지켜보던 저는 믿기 힘든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었고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곧 끝낼 거야. 장모가 돈을 쥐고 있다는데 그거만 빼내면 필요 없어. 순간 세상이 꺼지는 줄 알았습니다. 뒤이어 들린 말은 제 심장을 완전히 찢어놨습니다. 창피한 노인 하나만 정리하면 그 돈은 내 거야. 저는 숨을 들이쉬지도 못한 채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불길한 생각 하나가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수연이가 위험하다. 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당장 집으로 와. 엄마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하지만 딸의 대답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더 이상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제발. 너 지금 큰일 나는 거야. 엄마 말 좀 들어.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래요. 항상 엄마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 이제 제 인생에서 손 떼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딸이 원하지 않아도 저는 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장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모든 걸 하겠습니다.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료를 확보해 주세요. 박재호가 관리하는 투자 목록, 자금 흐름 기록, 그리고 따님 장학회 계좌 명세.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가 10년 동안 장학회를 후원하며 보관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딸이 운영하는 장학회지만 실제로는 제가 대부분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모든 서류 사본을 보관해왔던 것입니다.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서웠던 밤, 저는 서류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품에 꼭 안고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검사장은 서류를 검토하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확실하군요. 서류만 보면 따님은 공범이 아닌 피해자입니다. 문제는 자금이 본인 명의 계좌에서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님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이 아이의 자존심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인생이었구나. 며칠 뒤 검찰은 사위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재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장모 짓이죠? 돈 때문에 그랬죠? 처음부터 노린 거잖아.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사위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수연이었습니다. 재호야, 뭐 하는 거야? 재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멍청하지? 그 돈 다 장모님 것이었고 너는 그냥 이용당한 거야. 순간 수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진짜 봐야 할 게 있어. 검사장이 서류를 내밀었고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장학회에서 빠져나간 수천만 원, 재호의 계좌로 이동한 기록, 허위 투자자 명단, 사기 피해자들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재호가 보낸 메시지 내용. 장모 돈만 빼내면 수연이랑도 정리한다. 딸의 손에서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딸은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 진심이었어? 재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도 알고 있었잖아. 너희 엄마가 얼마나 지긋지긋한 존재인지. 그 순간 딸은 마치 무너지는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그 어떤 말보다 무거운 울음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딸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는 지금까지 내가 날 버려도 내 편이었다.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서로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봐줘서 고마워. 며칠 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재호는 수십억 투자 사기, 기부금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눈물로 박수를 쳤고 검사는 조용히 제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누님, 따님, 이제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깊고 긴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재호가 체포된 지 며칠 후 수연이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수연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울어온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저 다시 엄마 얼굴 볼 자격이 없어요. 저는 말없이 문을 열어 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는 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잠시 흘렀습니다. 그러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전 정말 바보였어요. 세상에서 엄마만큼 날 위해준 사람 없었는데 전 엄마를 창피해했어요. 그제야 딸의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전부였어요. 근데 저는 엄마를 버리고 엄마를 상처 줬어요. 딸은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다시 한 번만 엄마 딸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30년 동안의 삶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새벽 시장, 눈 내리던 날 문 닫힌 식당 앞, 젖은 장갑 끼고 설거지하던 밤, 딸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잠든 얼굴 보며 울던 순간들.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아이가 행복하기만을 바랐던 삶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뻗어 딸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는 한 번도 널 버린 적 없어. 딸은 소리내 울부짖었고 저 역시 함께 울었습니다.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자산 신고 관련 서류 제출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너에게 유산을 주지 않기로 했어.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전 이미 엄마 마음 받았어요. 그 아이의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유산에서 제외한 이유는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야. 딸은 놀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재산의 대부분을 아동보호재단과 한부모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그리고 그 재단 운영 책임자를 내게 맡기고 싶어. 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건 그 자격 제가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있어. 진짜 어른이 됐잖아. 진짜 사과할 줄 알잖아. 그걸로 충분해. 그 순간 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는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란다.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야. 지금 딸과 저는 매일 함께 장학재단 사무실에 나갑니다. 저는 회계 정리를 돕고 딸은 장학금 학생들을 만납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살았다. 어느 날 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넌 이미 그렇게 되었단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상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용서와 책임은 그 어떤 상처보다 더 깊은 치유를 줍니다. 저는 오늘 저 자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잘 버텼다, 영자야. 그리고 수연아, 이제 내 차례야. 엄마가 걸어온 그 길을 내 방식으로 걸어가렴.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제 이른 평생 중 가장 따뜻했습니다.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조금의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